감귤, 겨울을 지배하는 과일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감귤 막걸리 어떠신가요? 감귤 와인을 곁들이면 더 좋겠죠? 먼저 물누룩을 만들어 잠들어 있는 효모를 깨우겠습니다. 누룩 100g을 재어야 하는데 앞니를 모르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용할 효모는 날빈입니다. 효모 1g을 넣겠습니다. 물 1리터도 넣어주겠습니다. 물 온도는 21.3도로 적당합니다. 1시간 정도 침지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침지하기도 하지만 경험상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룩물만 사용하시려면 하룻밤 정도 충분히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물누룩이 준비되는 동안 귤을 까겠습니다. 귤 껍질에는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이 분해되면 술의 쓴맛을 돌게 합니다. 진피라고 불리는 귤 껍질을 술에 첨가하면 향보다는 쓴맛이 더 올라옵니다. 농약도 걱정되고 특히 귤 껍질에 바른다는 왁스도 찜찜해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팽아미 500g을 물누룩에 넣겠습니다. 치댄다기보다는 뭉친 것들을 잘 풀면서 섞어주면 됩니다. 밑술이 완성되었습니다. 뚜껑은 닫지 말고 천으로 덮어 공기가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밑술의 목적은 효모를 배양하기 위함이니까요. 누룩 200g을 넣어주겠습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누룩은 야생 효모고 건조 효모는 배양된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저는 누룩을 좋아합니다. 한국 술이 세계화되려면 저는 누룩에 있다고 봅니다. 저울이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네요. 날빈 효모를 4g 넣어주겠습니다. 감귤의 겉껍질은 버렸지만 속껍질을 사용하고 싶어 그대로 갈아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네요. 저울을 바꾸겠습니다. 감귤즙 4kg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4kg을 넣었는데 6리터 발효통에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저울에 오류도 있고 속껍질의 부피가 무게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귤의 당도를 살펴볼까요? 10.2 브릭스가 나왔네요. 와인의 제로인 포도가 24 브릭스이니 많이 부족합니다. 원당이라 불리는 비정제 사탕수수당입니다. 정제 설탕보다는 가급적 원당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브릭스의 당은 효모에 의해 0.58%의 알코올로 변환됩니다. 24브릭스면 약 14%의 술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대신 드라이한 와인이 나옵니다. 달콤한 감귤 와인을 만들기 위해 원당을 넣어 30브릭스로 맞추겠습니다. 그럼 10.2브릭스 감귤에 얼만큼의 설탕을 넣어야 할까요? 원당 1.13kg을 넣었습니다. 원당이 들어가고 나니 발효통에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끌어넘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속껍질이라 별 이상 없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며 다시 보니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네요. 발효통 위에 공간이 별로 없었지만 에어락을 연결했습니다. 잠시 뒤 발효통 위에까지 술덫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긴급 처방으로 옆에 있던 감귤 막걸리 밑술로 술덫을 일부 옮겼습니다. 감귤 막걸리 더 쓸 때 술덫을 더한 만큼 다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술덫은 많이 올라왔지만 에어락으로 탄산가스가 잘 빠지고 있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효통을 살피는데 삐 하는 소리가 들려 귀를 가져가는 순간 터졌습니다. 온 사방으로 술덫이 흘렀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달려와 상황을 살피더니 웃습니다. 비웃는 소리 같았습니다. 걱정보다 유튜브 각을 더 신경 쓰는 가족들이 미웠습니다.
폭발 순간은 못 찍었지만 얼굴과 목덜미에서도 느껴지는 감귤의 잔재들을 닦아내며 어찌어찌 촬영했습니다. 벽부터 바닥까지 감귤의 잔해들이 어지럽습니다. 술덫의 5분의 1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다시 봐도 처참하네요. 치우면서 곰곰이 살펴보았습니다. 원인은 귤의 속껍질이 에어락의 공기 구멍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술덫의 안정화를 위해 잠시 천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9시 50분 품원의 온도가 29.5도까지 올랐습니다. 열선의 온도를 내리고 잠시 술덫의 상태를 살피겠습니다. 발효통 위에 속껍질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술덫의 위아래를 섞어주겠습니다. 감귤향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다시 뚜껑을 닫고 에어락을 설치하겠습니다. 에어락으로 탄산이 시원하게 빠집니다. 감귤 막걸리 발효술입니다. 사용할 도구들을 열탕 소독하겠습니다. 4일 동안 발효한 미술의 무게가 발효통 무게를 제하면 2kg 정도입니다. 미술에 들어간 재료의 무게를 제하면 감귤 와인에서 옮긴 귤즙은 500g입니다. 미술에 들어갔던 재료들을 모두 걸러내고 액체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덧술의 주법은 전통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제수 500ml를 넣어주겠습니다. 거름망은 가부좌 샤로 만든 것을 추천합니다. 광목으로 만든 거름망은 손으로 걸을 때 몇 배의 힘이 더 듭니다. 감귤주 470g을 더 넣어주겠습니다. 쌀 대비 귤즙의 비율은 속껍질을 제외하면 38% 정도로 주세법에서 허용하는 20%보다 18% 더 들어갔습니다. 어떤 맛이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미술의 무게는 총 2910g입니다. 횡함이 1.1kg을 넣겠습니다. 버미빈 1g, 랄빈 효모 2g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 술덫은 발효통의 70% 정도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부피가 늘어나 넘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땅콩 막걸리 때 넘쳤던 거 기억하시죠? 이 정도 양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병 주변에 묻은 술덫은 꼭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기 차단기 에어락을 설치했습니다. 또 터졌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얌전하게 터졌네요. 폭발까지는 아니고 에어락을 밀어내는 정도였습니다. 빠르게 가스를 빼주고 발효통 위에 묻은 술덫을 닦아냈습니다. 임시방편 대나무 젓가락을 꽂고 휴지로 덮었습니다. 이번엔 휴지를 밀어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가스는 많이 빠졌습니다. 정리 후 다시 에어락을 설치했습니다. 지난번 땅콩 막걸리처럼 술덫이 걸쭉하게 느껴집니다. 아직은 발효 초기라 그러겠지만 부재료가 들어간 술덫은 쌀만으로 비쳤을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탄산이 올라오는 것도 뭔가 힘겹게 보입니다. 대신 은은한 감귤향이 가벼운 알코올과 함께 코끝에 전해집니다. 맛을 살짝 보니 맛있네요. 감귤 와인입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당화 과정이 필요 없는 단발효라 그런지 술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발효 중 하루에 한 번 정도 위아래를 섞어주었습니다. 술에 균등하게 색을 입히는 과정으로 와인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맛을 살짝 보니 어느 정도 원하던 맛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코올도 충분한 것 같고 무엇보다 맛이 참 좋습니다. 향긋하면서 새콤달콤하고 산뜻하면서도 가볍지 않습니다. 숙성을 거치면 훨씬 맛있는 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다가 걸러서 숙성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와인의 발효가 끝났습니다. 진한 알코올 향과 감귤의 조화가 어우러져 맛있게 느껴집니다. 술을 거르겠습니다. 술을 부을 때마다 감귤 향이 새콤달콤합니다. 술을 거를 때 나오는 향만으로도 어느 정도 좋은 술을 판단할 수 있죠.
짐작컨대 아주 좋은 술이 나왔을 거라 예상합니다. 남은 당은 13.6 브릭스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아직 측정 전입니다만 입감으로는 16도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해가 되질 않네요. 남은 당의 브릭스가 13.6이라면 발효된 당은 16.4 브릭스인데, 그러면 알코올은 16.4 곱하기 0.58은 9.5도. 입감이 틀린 건지 아니면 당도 측정을 잘못한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코올 도수를 측정해 보아야겠네요. 어쨌든 도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감귤 와인 총 3.3리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맛을 보기 전 간단한 안주를 만들었습니다. 돼지 껍데기 부추볶음입니다. 술 맛은 예상한 대로 스위트합니다. 색도 참 예쁘고요. 무엇보다 감귤의 맛이 극대화되어 향도 풍부하고 알코올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또한 전통 누룩이 감귤 와인의 부족한 풍미를 보완해 주는 듯합니다. 숙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시기에 꽤 괜찮습니다. 단언컨대 지금껏 마셔본 감귤 술을 통틀어 제일 맛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꼭 한번 빚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귤 와인의 도수를 측정했습니다. 몇 도가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입감으로 16도를 예상했으나 남은 당을 계산하면 맞지 않습니다. 입감이 맞는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봐야겠습니다. 먼저 감귤 와인 100ml를 실린더에 넣겠습니다. 플라스크에 담고 물 15ml를 실린더에 넣어 잘 흔들어 부어줍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는 실린더에 묻어있는 알코올을 남김없이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냉각수를 순환시킬 때 물을 계속해서 바꿔줄 필요는 없습니다. 얼음팩 한두 개를 넣어주면 충분합니다. 플라스크를 가열해 70ml의 알코올이 받아지면 멈춥니다. 물 30ml를 넣어 100ml로 맞춥니다. 알코올 온도가 15도씨가 되면 비중계를 메스 실린더에 넣고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면 됩니다. 알코올 온도가 15도씨가 아니라면 도수 환산표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알코올 18.2도, 온도 21도씨를 환산하니 감귤 와인의 도수가 16.5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원인은 가당량뿐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디지만 발효는 진행 중입니다. 색이 참 예쁘네요. 향도 참 좋습니다. 물 500ml를 추가했습니다. 발효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감귤 와인에 비해 감귤 향은 약하게 느껴집니다. 6일 전에 물 500ml를 추가했음에도 걸쭉합니다. 더 쓸 때 술지게미를 걸은 탓인지 남는 게 별로 없네요. 남은 당이 얼마인지 브릭스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잔당은 16.7 브릭스입니다. 브릭스는 높은 편이지만 맛으로는 그렇게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술을 걸으면 양조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막 걸렀다, 마구 걸렀다는 의미의 막걸리는 술에 있어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모든 술은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술은 맛이 별로기 때문에 감미료를 넣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술을 거르고 나면 병입 후 최소 2주에서 1개월 이상 숙성해서 드시길 권합니다. 그 이상 숙성하면 막걸리의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아주 좋고 1년을 숙성하면 아무도 주고 싶지 않은 술이 됩니다. 와인을 막 거르면 영와인이라 부릅니다. 알코올 4도인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은 최소 1년을 숙성하죠. 막걸리 역시 다를 게 없는 발효주입니다. 막 걸은 막걸리를 드신다면 어린 술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을 담은 깊고 중후한 맛을 드시고 싶다면 병입 후 꼭 냉장 숙성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술의 숙성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막걸리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겠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원주 100ml를 메스 실린더에 붓습니다. 실린더에 있는 원주를 둥근 플라스크에 부어줍니다. 정제수 15ml를 실린더에 넣고 잘 흔들어 플라스크에 넣어줍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물의 양은 총 30ml가 됩니다. 증류 후 메시 실린더에 알코올 70ml가 받아지면 멈춥니다. 정제수 30ml를 메스 실린더에 붓습니다. 알코올 온도가 15도씨가 되었을 때 비중계를 넣어 도수를 측정합니다. 감귤 막걸리 도수는 15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감귤 막걸리 원주 총 3,780ml를 얻었습니다. 병입 후 냉장고에서 5일 동안 저온 숙성한 감귤 막걸리의 맛을 보겠습니다. 땅콩 막걸리와 마찬가지로 숙성 시간이 짧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감귤 향과 단맛도 알코올에 눌려 여전히 독합니다. 땅콩 막걸리처럼 가수에 8도로 만든 다음 다시 맛을 보겠습니다. 가수량 공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코올 도수 8도인 감귤 막걸리 500ml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도수는 15도, 8도의 술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주 267, 물 233ml를 넣으면 됩니다. 알코올 도수도 가볍지 않으면서 감귤 향과 은은한 단맛이 살아납니다. 마시기에 편안한데 어딘지 부족합니다. 숙성하면 맛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첨가물을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소말토 올리고당입니다. 먼저 이소말토 올리고당 20g을 넣어 맛을 보겠습니다. 물 233ml도 넣었습니다. 설탕에 비해 단맛이 약해서인지 약간 달길한데 많이 부족합니다. 20g을 더 넣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맛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살짝 단맛이 더 올라온 정도입니다. 올리고당 40g에 덱스트린 15g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바디감은 올라왔으나 큰 변화는 못 느끼겠습니다. 단맛이 약간 더 올라간 정도입니다. 아스파탐 0.007g을 넣어주겠습니다. 바로 이 맛입니다. 청량한 단맛이 상쾌하게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단맛 그대로입니다. 단맛뿐만 아니라 쌀과 감귤 향까지 모든 걸 살아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맛으로만 보면 추천하고 싶지만 아스파탐은 유해성 논란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3일 총 552시간이 걸려 원주 900ml 1병, 500ml 1병, 무감미료 500ml 4병, 감미료 500ml 3병이 만들어졌습니다. 8도 막걸리는 최소 1개월, 15도 원주는 3에서 12개월 저온 숙성 후에 개봉하려고 합니다. 구독해주신 술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 좋겠네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술친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